뭐 애플도 애플이지만 방금 전에 이제 테슬라도 가지고 계시다고 힌트를 네. 주셨는데, 예, 뭐 유튜브에도 굉장히 좀 많은 컨텐츠를 업로드 하셨더라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뭐 일주일 내내 하신 적도 있고. 투자 종목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크신 것 같은데, 네. 이제 한주주님께서 생각하시는 테슬라의 투자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네. 테슬라가 되게 좀 흥미로운 기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테슬라를 그렇게 좋게 봤던 건 아니고요. 한 2017년도쯤에 테슬라, 제가 그때 이제 2016년 정도에 전기차에 투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음, 비아적이라고 하는 그 전기차 회사에 투자를 했었는데, 음, 그때 이제 보면서 테슬라도 같이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후로는 전기차 투자를 조금 접었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몰입과 집중하는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테슬라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게 되겠어? 그리고 아, 저렇게 뭐 많은 걸 하는데 저 돈은 다 어디서 나지? 이게 수익성이 있을까? 그냥 뭐 일론 머스크는 되게 멋있고 이렇게 꿈 많은 창업자 같기는 한데 뭔가 이렇게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 그리고 비전은 있지만 적자잖아요. 저는 그런 기업에 잘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그냥 계속 눈여겨만 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더라고요. 근데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주가에 내가 이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나도 저 롤러코스터를 함께 이제 타서 이걸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음, 근데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적자인 상황에서도 그 롤러코스터를 사면서도 되게 믿고 기다려주셨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올리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어느 정도 이 기업이 이제 흑자로 넘어가서 흑자의 성장을 그렇게 현실적으로 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좀 그 산업 영역에서 1인자의 위치에 딱 올라갔을 때 저는 그렇게 완성품이 됐을 때 그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네. 이렇게 제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미 그 주식은 다 올랐어. 이미 먹을 게 음,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음, 해요. 음, 하지만 저는 이제 5년 후 이렇게 좀 멀리 보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3년 후, 5년 후면은 제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전 파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테슬라의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테슬라 처음에 공장을 세우고 운영하고 이럴 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정말 생산에 거의 지옥에 빠졌다라고 그 테슬라 CEO가 이야기를 했을 만큼 그 어려운 과정들을 되게 많이 거쳤어요. 근데 그게 이제 1공장, 2공장을 세우고 운영을 할 때 보통 공장 운영의 7, 80%는 그 초기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짓는 공장은 사실 그 공장이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새롭게 그렇죠. 이제 공장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 앞으로도 물론 공장이 계속 문제는 발생할 건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공장에서 발생한 그 문제에 비해서 그 해결 난이도가 상당히 이제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 더불어서 정말 정말 테슬라가 되게 놀라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테슬라가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모든 거를 다 자기가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 수익도 굉장히 잘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테슬라는 그 자동차 그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뭐 반도체 핵심적인 그런 운영 체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수직 계열화해가지고 인공지능까지 스스로 다 모든 것들을 개발하잖아요. 근데 일반 회사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일이거든요. 그걸 다 자기들이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될 텐데 이 테슬라는 그거를 다 해내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모바일 생태계를 너무 잘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적자도 나지 않고 이 흑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그런 자동차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익률이 이제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지금 높은 편이고 거의 세계 다른 공장들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률이 이제 뭐 소폭으로 BMW보다도 높아졌다라고 하는 걸 봤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여기는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놀라운 부분이 테슬라가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이뤄냈다는 건데 이거는 애플이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부분. 애플은 정말 돈으로 물량 공세를 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예.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역시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그 두 기업이 정말 엄청난 물량 공세를 통해서도 그 이뤄내지 못한 거를 테슬라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그걸 해낸 거죠. 그게 너무 저는 경이롭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테슬라는 뭐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이슈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과거만큼 그렇게 힘든 어려움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테슬라가 초고성장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위기를 겪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테슬라에서 가장 또 큰 이슈가 뭐냐면요. 여기에는 좀 CEO가 좀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게 있어요. CEO가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요. 약간 예. 스스로도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라고 말을 했을 만큼 그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어서 이 CEO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한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CEO 덕분에 그렇게 애플도 구글도 하지 못했던 거를 이뤄냈고 그리고 지금의 주가를 이르게 했고 이런 정말 큰 대단한 일들을 해내신 분은 맞는데 너무 이렇게 좀 주주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언행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게 예. 너무 큰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잡스도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잡스도 막 이렇게 회의할 때 욕하고 막 굉장히 인신공격을 하고 외부로부터 되게 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고 오죽했으면은 자기 딸도 내 딸 아니다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정말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닐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테슬라 CEO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스티브 잡스에게는 98년도에 이제 팀 쿡을 영입을 해오면서 본인의 그런 불안정한 거를 굉장히 좀 스테이블하게 메꿔나갈 수 있었잖아요. 저는 테슬라에도 만약에 그런 좀 존재가 나타나서 일론 머스크의 불안정한 부분을 스테이블하게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주주로서 더 행복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더더 좋겠지만 지금도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 잘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믿고 주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해도 좀 계속 보유를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댓글을 보면은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이제 보이는데요. 네, 불과 2년 전을 생각해 보면 상황이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러니까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4분기 연속으로 그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S&P 500에 들어갈 수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실제로 이제 4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을 했을 때 뭐라고 공격을 많이 받았었냐면 네.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흑자가 아, 됐다. 그러니까 원래는 수익률 너무 안 좋은 적자 기업인데 네. 너네는 탄소 배출권이 없으면 평생 적자 기업이다. 이런 어, 공격을 불과 2년도 되지 않는 시간 그때 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 보면은 한주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자동차 기업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수익률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어, 계속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슈를 해결해서 잠잠해지면 다른 이슈 갖고 또 공격하고 그럼 또 그걸 해결하고 그럼 또 다른 이슈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테슬라 보유량이 제일 많거든요. 아,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많으세요? 어머, 와, 예. 대단하세요. 이렇게 막, 이게 정말 마음이 되게 심지가 굳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일론 머스크의 그런 성격도 그냥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 정도 잡스같이. 카리스마는 있어야 네.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장점이 뭐다라고 이제 그쪽에만 초점을 맞추면 일론 머스크 같은 CEO다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음, 굉장히 좀 그렇죠.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음, 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조금 가끔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런 또 세계적인 그런 천재적인 CEO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이 수치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버려놓고 그걸 이제 음, 수익성을 잘 맞춰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되게 너무 놀라워요. 이런 경이로운 기업 정도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테슬라도 아마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뭐 한 가지만 더 뭐 덧붙여서 그 이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그 호재를 말씀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그 미국 주식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그 새로운 기가 팩토리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제가 네. 인도네시아에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요. 근데 네. 이게 되게 그 커다란 호재입니다. 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자동차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인도네시아가 뭐 얼마나 자동차를 몰겠어 이런데, 한 1,5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나라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부자들이요, 자동차를 한 집에 막 5대씩 써요. 그 대중교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크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음, 자국의 브랜드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다 외국 그 브랜드를 쓰는데, 지금 현재는 토요타가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네, 길거리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차가 다 토요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근데 토요타가 또 전기차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기차가 만약에 유행이 번지게 되면 인도네시아의 대부분 차가 다 테슬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네. 전에 이제 수익률 얘기 우리가 했는데, 수익률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장을 지을 때마다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바뀌니까 공정이. 네, 근데 그렇죠. 인도네시아는 효율적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너무나 싸거든요. 음, 인건비 기본급이 정도도 40만 있고. 원밖에 안 돼요, 한 사람당. 네,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데다가 만약에 이제 기가 팩토리를 하나 더 짓게 되면 뭐 네, 중국하고 뭐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는 그런 인건비, 그러다가 이제 생산 공정도 그 로보틱이 더 좋아지면서 굉장히 좀 그 판매 대수만 늘 뿐만 아니라, 생산 대수랑 판매 대수만 늘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증대하면서 아마도 수익률이 지금도 엄청난데 더 네. 좋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뉴스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엄청난 대박 효재가 났다면서 좀 즐거운 아, 마음으로 전해드렸거든요. 네. 어,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냥 표면적으로 듣기는 했는데 또 이렇게 음, 자세히 들으니까 좀 되게 기대가 되네요. 근데 이제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워낙 이렇게 좀 악재들도 많이 들려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악재들 들으실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지속될 악재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한 세 달짜리 악재일 수도 있고요. 한 1년짜리 악재일 수도 있고요. 3년짜리 악재일 수도 있어요. 테슬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그 3년 이상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예, 장기간으로 해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음, 단기간에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온 거 그런 거를 좀 대응을 하실 때 이게 얼마짜리 이슈지? 그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많죠. 테슬라도 이제 상하이 공장이 한 달 닫아서 뭐 네, 그 생산 대수가 줄을 것이다.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악재인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불안해하시는 분들. 네, 또 엊그제는 그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어닝을 발표했는데 500밀리언 정도 그 네, 2분기의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달짜리 두 달짜리 그 악재 때문에 좋은 기업에 주식을 좀 던져버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부분은 그렇죠.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뭐, 투자 스타일은 다 다른 거니까. 그 테슬라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그 영상 하나를 더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있는데요. 네, 어, 그 제목이 굉장히 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제목이 네. 뭐였냐면, 테슬라 이 시기에 매수하면 무조건 성공합니다입니다. 예,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스타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좀 자극적으로 투자를 이렇게 방향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막 구독자님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언제 매수를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예, 그 이제 성장주 투자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 중에서 필립 피셔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이제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성장주 매수의 타이밍에 대해서 그분이 되게 재미있게 이제 좀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테슬라 매수의 괜찮은 타이밍을 좀 말씀을 드려본 거였어요. 예, 여기서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예, 뭐였냐면 그 이제
공장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겨가면서 그 공장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이슈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공장들의 이슈는요, 한 몇 개월짜리 이슈겠죠? 그게 이제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그 해결이 될 때 어떤 이슈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공장이 굉장히 어떤 큰 이슈로 인해서 락다운이 됐다. 근데 그 락다운이 된 문제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겠죠. 그럼 주식시장이 이제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주식은 다시 이제 정상 궤도로 접어들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가 되게 또 중요한 타이밍이죠. 실적 발표가 딱 나오면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돈 썼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굉장히 예. 많은 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돈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럼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은 거기에 또 반응을 하시고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어떤 상황이 오면 연중으로 최저치가 될 수도 있어요. 즉 그 상황에 이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장의 문제는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성장주는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은 그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되잖아요, 주가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좋은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고 공장의 이슈는 뭐 이미 해결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필립 피셔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음. 저는 테슬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과 더 나아가서 공장 이슈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앞으로 겪게 될 거예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차량 리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CEO가 막 예.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많은 위기 상황들이 있을 거고 또 나중에 테슬라가 좀 더 점유율을 높여간다라고 하면 독과점에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소송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게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음. 이런 악재들은 길어야 1년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가 저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저점의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저점에 매수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적당한 때에 매수를 해요. 그냥 제가 돈이 있을 때 이렇게 음. 매수를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저점 매수 타이밍은 필립 피셔의 의견이었고요. 지금 같은 타이밍도 되게 저는 좋다고 보는 게요. 지금 유동성 위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주가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예. 상황도 저는 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유동성이 쪼그라드는 이슈는 몇 년짜리일까요? 한 3년짜리에서 저는 5년짜리, 길어야 5년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유동성 위기가 온 것도 저는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성장주는 유동성 위기 오면 더 크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타이밍을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만 너무 막 짧은 이슈에 일일비 하다 보면 그런 이제 좀 큼직한 흐름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일반 평범한 그냥 회사원분들께서는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은 시간 동안 그렇게 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신다라고 하면 저 같은 방식은 좀 더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도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한주주님은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어울리시네요. 네, 한국 주식은 예. 못합니다. 예, 제 예. 성향상. 예. 왜냐하면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방법은 결국 이제 악재가 나올 때마다 주식을 사는 거니까 역발상 투자잖아요. 근데 이제 네, 한국 주식은 역발상을 하면 안 되죠. 모멘텀이 더 중요하니까 모멘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 동의합니다. 예. 음. 예,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어울리시는 그런 투자자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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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 잘 맞는 것 같아요. 필립 피셔 얘기가 잠깐 나와서 필립 피셔의 아들이 있어요. 캠 피셔라고. 피셔, 제 너무 좋아하시는 예, 분이에요. 예,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캠 피셔 이분이 하시는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이 네,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정말 엄청난 위기다.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실제로 코로나 왔을 때, 코로나 3월 달에 이제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30% 정도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세상이 종말이 왔다. 캠피셔가 아니다. 그냥 떨어지면 다 올라간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 참, 정말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세상이 망해가는 것 같아도, 이번에는 다르지 않다. 이 다르지 얘기를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네. 저도 그게 지금 같은 상황에 정말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애플, 뭐 테슬라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중에서 애플하고 테슬라는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종목이 세 개 더 남았잖아요. 네. 이 세 종목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